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아침 7시 55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병기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 6곳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김 의원과 함께 부인 이모 씨와 최측근으로 알려진 동작구의회 이모 구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세 사람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동작구의원 2명이 지난 2023년 12월 작성한 탄원서엔 이 구의원을 통해 김 의원 아내 이모 씨에게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고 적시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과 9일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 함께 출석한 변호사는 탄원서 내용대로 당시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을 확보 중입니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과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및 의전 요구,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어젯밤 9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 내린 결정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지 13일 만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호텔 숙박 초대권 사용 문제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등이 제명 결정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이토록 잔인해야 하느냐,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윤리심판원 결정이 지연될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 의원을 비상징계하는 방안도 여권 일각에선 거론됐지만 제명 결정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재심 청구 같은 절차는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프로세스를 저희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재심과 의원총회를 거쳐 제명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민주당에 복당할 수 없고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제명 결정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감추려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돈 공천, 매물 공천 카르텔의 최정점이 어디인지 누가 있는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만나 공천원금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은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은 지난달 29일 김병기 강선우 의원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습니다.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당시 김 시의원은 SNS를 통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한 뒤 최근에 돌연 강 의원 측에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미국행 열흘 만에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면서 돈을 반환했다는 강선우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앞서 김 시의원이 텔레그램 등 SNS에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양측의 진술 맞추기 의혹까지 경찰이 규명해야 할 쟁점이 됐습니다. 김 시의원의 공천 과정도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다주택자 공천 배제 원칙을 세웠지만 다주택자인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됐기 때문입니다. 공천관리위원이라도 자신의 지역구 공천 논의에선 배제되는 원칙에 따라 강 의원은 업무 수행 당시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며 김 시의원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정반대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당시 공간위 회의에서
강선 의원이 김 시의원의 공천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결국 1억 원의 대가성 입증과 실제 반환 여부를 어떻게 규명하느냐가 수사 성패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민주당 의원 측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던 동작구 전 의원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김병기 의원 측에 1,000만 원 전달하신 건 맞습니까?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A씨와 함께 출석한 변호사는 탄원서 내용대로 당시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탄원서 내용은 1,000만 원 전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품이나 이런 주고받고 한 건 없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측에 1,000만 원을 전달한 뒤 되돌려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2023년 말에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에게 탄원서를 전달한 과정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김병기 의원과 고가의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도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박 전 대표를 상대로 김 의원이 당시 식사 자리에서 자신과 갈등을 빚다 의원실을 퇴사한 뒤 쿠팡에 입사한 전직 보좌관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청탁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식사에서 청탁 전혀 없었습니까? 내일은 김 의원의 부인 이모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가 새우깡 봉투와 함께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던 또 다른 전직 동작구 의원이 경찰에 소환됩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가련 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큰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습니다. 600m 길이 방음터널도 불에 타 없어졌는데 터널이 복구되면서 통신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는 20억여 원 규모의 사업이 재작년 5월 공고됐습니다. 낙찰받은 업체는 A사였는데 김병기 의원 둘째 아들이 2022년 5월 입사해 근무하던 회사입니다. 해당 민영고속도로 운영사 관계자들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A사가 교통 시스템 사업들을 도맡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연 60억 원 규모 통합운영관리 용역 장기 계약과 8억 원 규모 설비 공사 등 지난해까지 A사 수주가 계속됐습니다. 회계 전문가와 함께 A사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수주 잔액은 김 의원 차남 입사 전인 2021년 말 76억 원에서 차남이 근무하던 2024년 말 543억 원으로 3년 새 7배 넘게 불어났고 주요 공사계약 상위 10건의 평균 액수도 2021년 41억 원에서 2024년 76억 원으로 성큼 뛰었습니다. 김 의원 차남의 재직기간 3년 동안 이룬 성과입니다. 공사 건당 단가가 20억짜리를 하던 애들이 갑자기 크게 확 한다 많이 그건 조금 이제 좀 뭔가 굉장하게 영업을 잘했구나라는 느낌인데 김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재작년 5월까지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전직 보좌진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 지시로 A사의 편의를 봐줬다며 A사가 한국도로공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영고속도로 운영사 측은 A사의 사업 수주에 대해 공개 입찰과 적격 심사를 거친 결과라고 밝혔고 A사는 SBS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재작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서입니다. 공무원의 권한 남용 및 법령 위반 등을 통한 사적 이익 도모 행위라는 제목의 신고서엔 김병기 의원 부인 이모 씨가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업무 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신고서는 특히 2022년 9월 20일 조 부의장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 2건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오전 11시 51분 업무 추진 관계자와 간담회 명목으로 한 백반집에서 14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신고서는 결제가 이루어진 시각에 조 부의장이 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며 회의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10시 1분에 개회한 회의는 10시 50분에 중지됐다가 11시 11분에 속개돼 12시 23분까지 이어졌는데 조 부의장 발언 기록은 회의 내내 등장합니다. 구의회로부터 걸어서 2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게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결제는 같은 날 저녁 6시 38분에 지금은 다른 식당으로 업종이 바뀐 낙지 전문점에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같은 시간인 6시 38분까지 오후 회의가 이어졌고 조 부의장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을 계속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신고서엔 재작년 3월 업무 추진비 유용을 암시하는 다른 구의원들의 통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 도준이가 집으로 얘기한 게 있었어. 식당에서 준경이한테 카드 줬다고 마누라한테. 권익위는 신고서를 검토한 뒤 재작년 6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서울 동작경찰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종결해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측은 관련 의혹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이고 SBS는 해명을 듣기 위해 조진희 전 부의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